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부동산을 팔아먹으려고 정부, 언론, 전문가들 아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은 역겹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받아줄 사람도 줄어들고 경제도 안 좋아지는데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저축은행들 매주 2개 이상씩 신용 등급이나 전망을 강등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론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저축은행 상황, 폭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 이걸 알아보면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상황 지금 얼마나 안 좋은지, 그리고 해외 상황 중요한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 저축은행들, 금융기관들 신용등급 전망 내려간 것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한국시티은행, 그리고 OK캐피탈, OK넥스트, 웰컴저축은행 여기가 신용도가 하락했습니다. 매주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지난주에 제가 찾지 못했는데 다시 살펴보니까 NH저축은행, 동원건설산업 여기가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됐습니다. 지금 언론에는 신용등급이 하향되는 이런 업체들이 뉴스가 진짜 한 개, 두 개? 이 정도만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만 4월, 5월 잠깐 상승한 것 가지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저축은행 이야기들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매주 2개 이상은 이상이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달 전에는 OK저축은행 여기가 위험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3주 전에는 키움예스저축은행, 2주 전에는 KB부동산신탁, JT저축은행, 그리고 지난주에는 모아저축은행, 코리아신탁 이런 식으로 신용등급이 내려갔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나 많이 신용등급이 내려갔어요. 이게 결국에는 총선 끝나고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 부실한 PF 사업장들 지원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 둘씩 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축은행도 위험해지고 있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분기에 법인 파산 건수 439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코로나 때보다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1분기 때마다 파산한 법인들 통계를 보면은 그래프가 어떤가요?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상황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자영업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축은행들 지원이라도 받았잖아요. 미분양도 매입해준다고 하잖아요. 정부에서 도와주는데 자영업자들은 지원을 해준다 그런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게 없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65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저도 유튜브에서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지만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앞으로 어떨 것이냐 이런 걸 봤을 때 하반기에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지금 해외 투자은행들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 하반기에 더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생산, 소비, 투자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나라도 좀 좋아야지 희망이라도 있는데 이게 세 개가 다 감소하잖아요. 엄청난 충격 요법이 아니면은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걸 좀 자세히 보면은 생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빼고 거의 다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말고는 사실상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조금 불안한 게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게 모두 다 감소하고 있어요. 건설 투자는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분양이 잘 안 돼서 뭐 이런 이유로 건설 투자가 감소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설비 투자 이것도 감소했는데 이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설비를 투자해야지 나중에 주문이 몰려왔을 때 어떻게 해요? 공장을 돌려서 사람을 고용을 해서 경제가 굴러가잖아요. 그런데 설비가 투자 안 된다?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렇게 설비 투자가 감소한 게 대기업들이 미국에다 공장을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설비 투자가 감소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부가 가치 산업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해외로 다 옮겨갔다 그 말이에요.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이 돼야지 양질의 일자리 이런 것도 생기고 소비도 일어날 텐데 그게 지금 없어져 간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설비 투자 감소는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투자할 때가 아니라
설비 투자, 고부가 가치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설비들 사오거나 개발하는 것들, 이런 데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소비도 감소했는데 식료품들, 먹는 것들, 이거는 증가했습니다. 먹는 거는 줄일 수가 없잖아요. 가격이 비싸져서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는데 나가는 돈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의류, 어느 정도 쓰다가 버리는 것들, 이 소비는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소비도 감소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질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문제는 정부가 앞으로도 뭘 할 수가 없습니다. 1분기에 이미 돈을 다 써버렸어요. 총선 전까지 부동산 돌려막느라 다 썼다는 겁니다. 1분기에 재정을 38%, 거의 40% 가까이를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적자가 75.3조, 이 정도 났어요. 돈을 빵꾸 내고 마구 대고 썼다, 그 말입니다. 이제 3분기, 4분기 어떻게 해야 돼요? 적자 난 것들 메꿔야 되겠죠. 지금 안 좋은 상황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만든 정부 언론도 굉장히 책임이 큽니다. 더 어려워지면은 더 힘들 텐데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해외에서도 폭탄이 터질 기미가 보이고 있어요. 지금 미국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다들 재택근무 가는 바람에 오피스 공실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여기서 폭탄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이 위험한 건 둘째치고 우리가 직접 그 폭탄을 담아왔어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이게 미국이 터져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피해보는 게 아니라 진짜 가서 그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투자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고점에서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 펀드 설정액이 73조가 넘었다고 해요. 미국과 유럽이 80%가 집중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대부분 후순위, 망하더라도 돈을 돌려받는데 가장 뒤에 있는 그런 투자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 국내 부동산 문제로 신용등급 강등을 맞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해외 부동산까지 물렸습니다. 지금 진짜 고점에 제대로 물렸어요. 지금 2020년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 매수한 국가 순위 2위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엄청나게 추격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5대 은행들 물린 돈들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은행은 6조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12%, 이 정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KB 신한농협 우리 여기도 뭐 만만치 않고요.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마이너스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제 국내에서 하던 미친 짓을 해외 나가서도 했다는 겁니다. 미래에 투자하지 않고 신기술 이런 거에 투자하지 않고 어디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부동산에 미쳤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문가들, 지식인들, 관료들 어떻다는 거예요? 서민들의 힘듦, 나라에 대한 미래 이런 거에 관심이 1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부동산 가격 올라갈까? 이런 생각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외 부동산 마구잡이로 투자했는데 분명히 저거 몰래 뒤로 빼돌린 사람도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을 맞는 저축은행들, 금융기관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체크할 수 없을 정도인 그 정도 상황입니다. 이제 폭탄이 터질 기미가 보인다, 그 말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지금 법인 파산,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하고 자영업자들 이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이제 그걸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것이냐,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설비 투자 감소하고 소비도 감소하고 생산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여기에 정부가 1분기에 돈을 다 썼다. 이제 3분기, 4분기 이제 돈을 아껴서 어떻게든 메꿔야 되겠죠. 이 상황을 돌리기가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후원을 해주신 김광철님, 그리고 익명으로 후원해주신 다른 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후원을 해주신다면은 방송을 이어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